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이유가 세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한 개인에게 자본 이득에 대한 그 세율을 인상하겠다.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비교하면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죠. 그거를 지금 20%에서 39.6%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면 한 43.4%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 부유한 개인이 누구냐 하면 이게 연소득이 우리 돈으로 11억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세금 많이 걷는 거야 우리가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추가적인 부양책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런 이제 재원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조금 그 시장이 좀 멈추다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다시 했잖아요. 결국 이런 그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가 시장 자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냐면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없다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한적 상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늘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봐도 꼭 끝에 그러나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을 실현하는 빌미가 됐다. 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민주당 정부 출범해서 알지만 민주당 정부 하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일단 크게 한번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조금 나쁜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당연히 했죠. 굉장히 많이 좀 공포스러웠어요, 시작은.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상승 반전시켰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거 보면.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하락 반전했지만 코스닥은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이어지면서 역시 이것도 강보권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그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제가 계속 며칠째 얘기하는 이게 3183이에요. 근데 장중에 3146포인트까지 장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150이 무너지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렸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3186으로 오히려 1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지켜내면서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그 급락을 걱정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횡보 형태로 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늘 얘기하던 그 5일 이동평균선을 코스닥이 박스권을 빠져나와서 어떻게 지탱해 나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오늘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뭐 아슬아슬하게 조금 놓치기는 했어요. 1포인트 차이로. 그렇지만 주봉으로 보면 8주째 코스닥이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는 일단은 성공을 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좀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은 일단 하방 경직성은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는 268억 순매도, 개인은 2,346억 순매수, 또 기관 말이죠. 기관은 오늘 2,123억 정도 판 거로 돼 있는데 연기금이 2,018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투자는 조금 사는 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네트로, 그러니까
순매수, 순매도 차익만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평소보다 적지 않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손바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많이 달라진 거죠. 무조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팔면서 또 사면서 그러니까 이익 실현도 해가면서 이렇게 된다. 요 이제 이 시장 얘기는 조금 뒤에 제가 이제 풀어서 이 이유나 이런 배경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제가 발간한 책이 있다고 어제 소개드렸는데 그 책에 대한 제가 만든 한 15초짜리 영상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 책을 냈습니다 하고 이런 책 광고를 하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교보문고에서는 실시간 1위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막 30권씩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진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이지만 그 교보문고에서 1위 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고맙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책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이게 예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매를 만든 이유가 그 나중에 오프라인에 강연할 때 그 강연 참석을 제가 그 티켓을 넣어드리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걸 미리 했기 때문에 책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바로 이제 우송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서점에 가시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책은 지금 인쇄소에서 막 돌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시장 특징은 오늘 이랬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거의 800명에 또 육박을 했잖아요. 네, 코로나 800명 육박해서 이게 참 끝날 것 같은데 잘 끝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껜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 시장의 새로운 해결의 문제가 또 코로나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졌다. 그래서 진단 키트, 뭐 재택근무 관련되는 그런 이제 주식들이 좀 부각이 오늘 됐었고요. 철강은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도 전 세계의 그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철강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그 3공장, P3 공장, 거기에 50조 원을 투자한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근데 6월에 정식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이 기사 다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공장이라고 그래요. 길이가 700m, 면적이 70만 평. 70만 평이면 여러분 7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1만 2천 평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공장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얘기가 나왔고 뭐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 이미 텍사스의 삼성전자가 그 새로 짓는 공장도 20조 투자하는 거를 이미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시장 분위기는 딱 나쁠 것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는 이제 잘 못 올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우리 시장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무서운 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림 사자입니다. 밀리면 사자인데 이 밀림 사자가 오늘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으로 3150이 탁 무너지니까 바로 이 밀림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밀리면 사자. 그래서 이제 밀리니까 바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수를 뭐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쉽게 빠질 수가 없는 시장이다. 왜 이렇게 유동성 이렇고 또 이제 뭐 코인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졌잖아요. 우선 행정부에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자꾸 뭐 뭔가 제재를 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우리나라도 또 뭐 그렇게 뭐 9월까지 거래소 뭐가 남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등등 해서 지금 이제 그쪽에 위축되니까 그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증시로 좀 일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일부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아마 이제 그런 자금들은 개별 종목 쪽으로 많이 붙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별 종목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뭐가 제일 골치 아픈 거냐면 시장이 쉽게 빠질 수 없다. 그런데 강하게 오를 수도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엉거주춤해 버리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만약에 장이 깊게 밀린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경험했듯이 이 밀림 사자가 또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들도 만약에 생각보다 큰 폭으로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이 밀림 사자를 쓰는 것도 그냥 나쁜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밀림 사자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체 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가 거의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오늘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이익은 막 덜어내면서 또 사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간 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거를 이미 짧은 경험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미 그걸 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을 우리가 작년이나 뭐 이런데 훨씬 못 미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기대 수익에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 파는 거냐? 최근에 고점에서 한 80%만 오면 팔아야 한다. 이익이 났다면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어저께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런 매매 방법이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없어요. 또 그런 문제를 또 끌고 와요. 왜 그러냐면 기대 수익을 낮춰서 자꾸 팔고 이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해도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제한적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급격하게 충격적으로 한번 툭 빠진 거에 대한 제한적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위를 향해서 가는 그거가 좀 어려워지는 장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6천억 이상 샀잖아요. 선물을 샀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외국인이 선물 산 게 우리 시장을 좋게 봐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은 5,793억을 선물을 팔았어요. 이건 뭐 다 금투죠. 금융투자죠. 왜냐하면 뭐 연기금은 뭐 선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 며칠 전에 그 외국인들이 1조 넘게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때렸던 거. 그러니까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래서 결국은 거의 이게 이제 상환돼서 오늘부로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플러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됐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선물을 외국인들이 잡아 끌어서 산다는 거는 며칠 전에 팔아놓은 거에 대한 청산이건 뭐건 하여튼 오늘은 매수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관들이 계속해서 현물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발을 묶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외국인들은 뭐 여기서 이번 주에 선물 통해서 또 이익 청산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좀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선물 거래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그냥 보이는 것만 단순하게 보는 데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야 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자꾸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 뱅크 오브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우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유럽은행에서 얘기한 거는 돈 풀기 계속하겠다, 유지하겠다. 그리고 금리도 급격하게 올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다양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좀 간헐적으로 툭툭 떨어지는 게 테이퍼링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당분간 이런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달아줄. 왜냐하면 주변에 돈은 많잖아요. 유동성 많은데 뭐가 이렇게 탁 성냥불 그어대도 이렇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새로운 게 출현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돈들은 결국 개별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에 한해서 한번 해보자. 뭐 그것도 한번 경험이니까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큰 돈 말고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뭐 명품이라고 얘기했던 뭐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깊게 빠질 때 그때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상승하면 바로 그 부분만큼 그냥 익절해 버리는 방법이죠. 예.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인 포트 이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갑니다. 메인 포트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장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보다 시장이 더 못 기다려요.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이 못 기다린다는 얘기는 돈이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무슨 짓이든지 해요. 시장이라는 건. 뭔가 돌파구를 이렇게 찾아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횡보권으로 시장이 좀 지루해진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가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단 전제되는 게 뭐냐?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세팅해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하면 3개월 안에 또 시장이 어떤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 근데 불면의 진리가 뭐냐 하면 불면의 진리는 역시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그 때가 오면 그렇게 상승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흐름이 아닌데 혼자서 그거를 막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고 그럴 때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쉴 때는 그냥 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매매를 그것도 좀 우리 생각보다 좀 크게 급격히 떨어지는 날 분할 매수했다가 튀어 오르면 그냥 바로 그 부분을 익절해 버리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면서 시장을 좀 보는 것도 괜찮고 뭐 아직도 리밸런싱 사고 싶은 주식을 좀 못 사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때 좀 사시는 것도 괜찮고 좋은 주식을 채워서 포트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괜찮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이제 요새 많이들 SK텔레콤 그 중간 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그 지난주에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 지주 회사가 어떤 형태고 뭐 어떤
그 SK텔레콤의 좋은 면이 있고 어떤 게 있고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미 지난 토요일 날. 이번에도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가 제가 그 브런치 카페 14번째 강의 찾아보시면 그때 공매도에 대한 대체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공매도 이번에 이제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실행에 관한 건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를 알고 계셔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브런치 카페 공매도 편 아침에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 지수상으로는 좀 이렇게 뭐 강보권을 만들면서 끝났으니까 또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책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